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오전 시간 다가왔습니다. 제가 잘 보니까 미국장이 완전 뭐 초토화 돼가지고 이른 새벽부터 말하기에는 조금 그랬는데 하여튼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특히 기술주 쪽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난처할 것 같아요. 기술주, 반도체, IT 이쪽 분야 섹터가 상당하게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 충격에 또 휩싸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월요일 되면은 또 곡소리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우리 좀 코스닥도 그렇지만은 이 반도체나 이쪽 섹터가 조금 많이 좀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AI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거품이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AI 쪽에 하여튼 상당히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에 대한 쇼크 여러분들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그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따른 중동의 위험과 함께 엔비디아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기술주들이 이제 대거 조정을 받고 혼조세를 보였어요. 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이 매그니피센트 M7으로 그 M7을 불렸던 기업들이 있죠. 이 기업들이 이제 일제히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한 거죠. 애플, 뭐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 하여튼 나스닥은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S&P도 5천선이 깨졌어요. 뉴욕 증권거래소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56% 상승해서 37,986.40이 거래를 마쳤습니다. 야, 그 다우지수는 또 올라요, 또 아이러니하게. 올랐고 S&P는 43.89포인트 하락해서 4,967.23을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도 319.49포인트 급락을 해서 15,282.01에 거래가 됐죠. 다우지수는 200포인트 이상 올라가지고 견조한 흐름을 이제 보였습니다. 반면에 S&P 500하고 나스닥이 나란히 6거래일 연속이다. 야, 최악이네, 최악. 6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2월 13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 특히 대형 기술주 조정이 두드러지더라고요. 대형 기술주들 두드러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1월 31일 이후로 아주 최저 수준을 드러냈다. 이 뉴욕 증시는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공격 소식 이후로 혼조세를 보였는데 투자자들은 주말을 앞두고 뭔가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뭐 이란의 보복성 공격을 단행을 했지만 확전을 피하기 위해 제한적인 군사 옵션을 썼다는 분석이 나오다 보니까 그 요동치던 투자 심리는 가라앉았고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도 미국 CNN 방송에서 이스라엘이 그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국자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지난 13일에서 14일 이란의 공습에 대한 보복이다. 그래서 제한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양국이 본토 공격을 주고받은 상태에서 주말을 앞둔 만큼 지정학적인 위험은 해소되지 않았고 또 주말을 앞두고 또 안전자산 선호와 함께 위험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부각되다 보니 대형 기술주는 일제히 하락을 한 거죠. 중동의 지정학적인 불안과 함께 인플레이션 하락 둔화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하도 여의치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심리는 위험 회피하고 차익 실현으로 크게 기울었어요. 시카고 연은 총재가 행사에서 올해 미국 인플레이션의 진전이 정치되고 있다. 지금은 움직이는 것보다 기다리면서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종목별로 보니까 M7 종목은 일제히 이제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10% 이상 급락을 했어요. 시가총액 2조 달러 선 무너졌습니다. 테슬라는 1.9%대 하락을 했고 최근에 인력 조정에 이어서 사이버트럭 그 리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주가가 부진을 면치 못하네요. 아마존닷컴도 2.5%대 하락을 했고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 A도 1% 이상 내렸습니다. 애플도 보니까
1% 넘게 이제 내린 거죠. 메타 플랫폼스도 한 4%대 이제 급락을 했어요. 전일 장 마감 이후 월가의 그 예상보다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던 넷플릭스도 한 9% 이상 이제 급락을 한 거죠. 넷플릭스는 1분기에 유료 가입자 수가 16%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25년에는 유료 가입자 수를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면서 시장의 의구심을 이제 부추긴 거죠. 한편으로 미국 카드회사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지난 1분기에 시장의 예상을 웃돈 실적을 발표하면서 6%대나 이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주들은 호조를 보였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2%대 올랐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3%대 상승을 했어요. 시티그룹은 1%대 올랐고요. 이스라엘의 그 대응이 조용하게 추가적인 악화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점을 깨닫고 투자자들은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면서도 투자자들은 상당히 매우 불안하다 이렇게 언급들을 하는데 그들은 의사결정에서 과거보다 지정학적인 그런 위험을 훨씬 크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죠. 업종 지수별로 보니까 기술 관련 지수가 3%대, 커뮤니케이션 2%대 급락, 그리고 금융 에너지 유틸리는 올랐어요. 1% 정도.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툴에 보니까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83% 높게 보고 이와 함께 6월 25bp 인하 가능성은 16.4% 나타났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보니까 전장보다 0.71포인트 급등해서 18.71을 기록을 했네요. 하여튼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거의 뭐 초상집 분위기가 꼭 연출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느낌을 제가 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나스닥 100이 2%나 빠졌고 문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4.12% 빠졌습니다. 어제는 좀 회복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래도 보합권에서 아작나네. 그냥 엔비디아 그냥 10%씩. 엔비디아는 그냥 막 빠져버린 거야. 이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인가? 이 회사가 막 23% 정도 빠져버리니까 AI 대장주가 이렇게 10% 빠지고 그에 못지않게 또 우리 AMD 나도 빠질 거야 하면서 5.44%나 빠져요. 브로드컴 4.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61, 한참 잘 나가던 마이크론도 계속 빠집니다. 정점을 찍은 것 같고 TSMC 나도 질세랴 또 3.46% 또 빠집니다. 127.70달러 계속 빠집니다. ASML 벌써 3.32% 빠졌고요. 인텔도 2.4%,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2.44, 퀄컴이 2.36, 어플라이드 2.34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4% 이상 빠졌다. 월요일날 반도체 섹터 상당히 좀 흔들흔들 할 겁니다. 삼성도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삼성은 아직까지 삼성은 뭐 엔비디아 쪽에 뭐 이렇게 거래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뭐 영향을 받긴 받겠지만은 뭐 대폭락까지는 오지는 않을 것 같고 좀 긴장은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